여러분 부자 되고 있으시죠? 부자 되는 강의입니다. 최근 들어서 건축비 플러스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피부로 확 와닿죠. 왜 그러냐면 분양을 하려고 하더라도, 분양 받으려고 하더라도 이 너무 비싸요. 굉장히 확 와닿는 시기입니다. 갑작스럽게 이 자재비 플러스 인건비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평당 같은 경우는 뭐 억대로 넘어가는 서울권 같은 경우 그러하고, 이 지방권 같은 경우도 2, 3천 정도는 줘야지 평당 줘야지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고가에 해당되는 분양 시장 열리고 있죠. 그런데 이 금액들이 뭐 스탑 될까요? 더 안 오를까요? 앞으로 계속 올라가겠죠. 어쩔 수가 없죠. 인건비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자재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증가하는 것만큼 이제 자재비도 같이 이제 증가되는 그런 느낌인데, 그런 부분들로 부동산 투자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월세도 마찬가지일까요? 월세 투자를 할 때 이 분양가가 높아지는 것만큼 이런 불이익들이 있을까요? 제 투자 방식 같은 경우는 절대 불이익이 없고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양가가 높아질수록 이 월세 투자는 굉장히 유리해지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분양을 받아서 이제는 대부분 같은 갭 투자 하시겠지만, 분양을 받아서 월세 투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갭 투자 같은 경우는 이 저금리 기조에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죠? 언제 그렇게 직접적으로 확 이렇게 와닿았냐면 코로나 때, 제로 금리 때 딱 여러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굉장히 고공행진하는 전세 가격, 저금리였기 때문에 커버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높아져 있는 전세금이라고 하더라도 부담 없이 들어갔던 게 이 저금리 때에 해당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고가에 해당되는 분양, 부동산을 분양받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커버가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저금리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 월세 같은 경우는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분양가가 굉장히 높다 보니 이 월세까지 같이 높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월세 가격 같은 경우는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이 월급에 해당되는, 월 소득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게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크게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최소에 해당되는 월세 수익률을 기대를 하는데, 이 대출 받아가지고 저금리라고 하더라도 워낙 고가에 해당되는 분양 시장이다 보니까 이 분양받아서는 절대 월세 타산이 안 나요. 수익률에 타산이 안 나온다라는 그 단점들이 뚜렷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고가에 해당되는 분양시장으로 전세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맞출 수가 있는 여지들은 있지만, 월세 같은 경우는 맞출 수가 없는 그 상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즉 분양가대로 이제 월세를 맞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인 가구 1000만 가구 시대입니다.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1인 2인 가구예요. 그만큼 작은 부동산들 굉장히 선호하는 가구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에 해당되는 소형 부동산들, 대부분 월세 투자 하시는 분들이 좀 선호했던 그 부동산들이 씨가 말릴 수밖에 없어요. 분양가가 안 맞기 때문이죠. 이 분양가에 딱 맞춰가지고 월세 수익률을 내려고 하게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월세 받는 그 금액들보다 한 배 이상 뛰어야 되는데, 그 배 이상 뛰는 그 월세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몇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인 가구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죠. 기존에 있는 그 소형에 해당되는 부동산들 이제 포화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늘어가고 있는 게 1인 가구인데, 1인 가구에 해당되는 공급이 계속적으로 줄다 보니까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 있는 그 지역들이 굉장히 많죠. 기존에 있는 부동산도 포화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 공급까지 없는 그런 벼랑 끝 그런 시장들이 연쇄적으로 월세 가격, 기존의 월세 가격을 높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월세 가격은 높아져요.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공급은 없고 분양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양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잖아요. 이런 기존의 전세금으로 갭으로 가려고 하는 그 부동산들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살아남을 수는 있겠지만, 이 해당되는 소형 아파트라든가 소형 부동산에 해당되는 그런 분양시장 같은 경우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도 지금 막 1년 6개월 동안 21채의 월세를 투자를 했잖아요.
자, 기존 대도시 같은 경우는 하나같이 이 노후 부동산들이 재건축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하나하나 중심가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재건축 되게 되면 거기 거주했던 사람들, 월세 싸게 들어갔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주변으로 가야 되는데, 그 주변으로 빠지는 그때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그 대규모 이동이 또 일어나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도 그 주변으로 가려고 그러지 멀리 떨어져서 매각 쪽으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지어질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있는 부동산들, 소형에 해당되는 부동산들의 가치들은 저평가되어 있는 지금 가치 같은 계속적으로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공급이 없죠. 그런데 늘어납니다.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게 이 소형에 해당되는 1인 가구예요. 가장 많이 늘어나는데 공급까지 없고, 더 이상 공급이 없을 수밖에 없죠.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공사 입장으로 돈 되는 사업들로 이제 포커스를 맞출 건데, 돈도 안 되고 분양도 안 되는 그 시장 같은 거 뛰어 안 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소형에 해당되는 부동산들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큰 기회의 장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투자를 해보다 보니까 정말 이 블루오션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계속 이 지역들마다 이 시장 같은 게 굉장히 열리겠다라는 것들 확신을 얻고 있습니다. 투자를 해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월세 높아지는데, 이 월세 높아지는 것만큼 수요들은 같이 이제 높아지다 보면 계속적으로 높이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꼭 이 부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